오늘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기회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노하우를 단돈 7,200원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영상 속에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1388만 8888배의 가치네요. 와우.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서 검정, 빨강, 하얀색 색깔별로 3권이나 산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1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쌓고도 자신을 드러내 부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이 쌓은 인생의 노하우를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인쇄 없이 저가로 책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심을 담아 쓴 책이라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단돈 7,200원으로 10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광고가 아닌 순수한 추천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세이노님의 필명은 현재까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노라고 말하라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자님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필명으로 쓰셨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파헤치면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당연함에 질문할 용기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 당연함이라는 감옥.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당연한 것들을 마주합니다.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래. 이런 당연함은 마치 견고한 감옥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당연함에 굴복하는 것일까요? 이는 외부의 압력 이전에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박힌 두려움과 심리적 편견 때문입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꿈을 꾸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비관적인 편견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면서도 스스로는 환경의 희생양이라고 합리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원래 그런 거야라는 당연함의 결론은 사실 수십 년간 학습된 무력감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인해 현실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대신 불가능만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함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님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특정 시대,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심리적, 문화적 관습의 투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시선보다 우리 자신의 주도적인 생각과 관점을 통해 잠재의식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보며 도전해야 합니다. 당연함에 질문할 용기는 단순히 외부의 관습을 거부하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한계를 스스로 재정의하는 혁신을 위한 투쟁입니다. 여러분, 질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당연함이라는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2. 당연함을 뒤집은 혁신가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당연함의 질문을 던졌던 용기 있는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두운 관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 그것은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꿈이자 동시에 가장 당연한 불가능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비행이 거대한 동력과 막대한 자금을 가진 정부 차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세뮤얼 랭글리 박사는 스미스소니언 협회의 지원을 받아 수십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거대한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대한 비행체는 단 2번의 시도 끝에 포토맥강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비행은 100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살던 무명의 자전거포 주인 라이트 형제는 이 당연함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랭글리 박사처럼 거대한 동력에 집중하는 대신 비행의 본질이 조종에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동력을 장착한 기계를 만들기 전에 활공을 통해 조종의 원리를 체득하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랭글리가 실패한 지 불과 며칠 뒤 그들의 플라이오어는 단 12초 동안 36m를 날아 인류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라이트 형제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혁신은 더 큰 힘을 추구하는 대신 문제의 본질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산업의 역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세기 초 자동차는 숙련된 장인이 한 대씩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 모든 당연함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대중화를 명확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여 생산 공정을 단순화하고 부품의 규격화를 통해 생산 속도를 극적으로 높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컨베이어 벨트가 포드 시스템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이미 육류 가공 공장에서 사용되던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포드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생산 공정을 재정의하고 부품을 표준화하는 사고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그 새로운 사고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포드는 또한 낮은 임금이 당연하던 시절에 노동자들에게 하루 $5라는 파격적인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철강 공장 노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1를 받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드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 결정을 통해 노동자들을 단순히 생산자가 아닌 자신의 차를 살 수 있는 잠재적 소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소비자를 소비자로 바꾸는 현대적 비즈니스 혁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밖에도 일론 머스크의 로켓 착륙과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도 당연함을 뒤집지 않았다면 없었을 혁신들입니다. 이처럼 당연한 것에 대한 의심은 단순히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시장을 창조하기도 합니다. 당연함의 질문을 던져 여러분의 창의성에 시동을 거세요. 3. 당연함에 질문할 용기와 성공. 당연함에 질문할 용기는 단순히 관습을 깨는 창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의 원칙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근본적인 행동입니다. 당연함에 질문할 용기의 핵심은 질문을 통해 부정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는 성공한다와 같은 긍정 확언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입식 확언은 오히려 마음속의 거부감과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본능적으로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나는 성공한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왜 성공할 수 있는가? 또는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어와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질문은 우리의 의식적 저항을 우회하여 잠재의식의 답을 찾으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뇌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행동 계획 그리고 아이디어를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것을 넘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가능성을 찾는 가장 능동적인 사고 전환이자 실천적인 방법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함의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성공을 위해 7번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8번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4. 삶의 당연함에 질문할 용기를 적용하는 법. 첫째,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왜 이런 감정을 느낄까? 왜 이렇게 행동할까라고 질문하기. 우리는 특정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느끼는 등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합니다. 나는 왜 이 일에 화가 나는가?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의 근원을 찾아보세요. 이는 자신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사회적 통념에 왜 라고 질문하기. 남자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이래야 한다. 대학을 가야 성공한다와 같은 사회적 통념에 대해 왜 라고 질문해보세요. 왜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왜 대학에 가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은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셋째,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무엇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가 라고 질문하기.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은 무엇이었나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나?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가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다음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당연함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당연함에 질문할 용기는 단순히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 철학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며 이 용기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내일에 대한 유일한 한계는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의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당연함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용기를 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것에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연함에 질문할 용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나눈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처럼 어마어마한 기업가가 되는 것을 꿈꿔봅니다. 그런다면 오늘 나눈 지식의 가치는 1000억이 아닌 1000조의 가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000조의 가치가 될지도 모를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당연함이라는 감옥에서 탈출. 당연함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과거의 관습적 심리적 투영일 뿐이니 질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여 당연함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2. 당연함의 질문을 한 혁신가들 라이트 형제, 헨리 포드,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모두 당연함의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혁신적인 기업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3. 당연함의 질문하기와 성공의 연관성. 당연함의 질문할 용기는 단순히 관습을 깨는 창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부정적 사고방식을 극복하고 잠재의식을 긍정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4.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자신의 감정과 행동, 사회적 통념에 당연한지 질문하고 매일 밤 무엇을 당연시했는지 질문하십시오. 5. 결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당연함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던 것에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당연함은 과연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진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가두는 견고한 감옥입니까? 지식과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고 실행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었지만 다시 보니 다르게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그 작은 실행으로 오늘 영상 시청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 공간, 인간 3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3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이 영상을 만든 것이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 보람은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여러분께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게 만들겠죠?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3간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